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3호 차입원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서 제1023호에서는 차입원가가 발생할 때 적용하는 회계처리 원칙과 자산원가의 일부로 반영하는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핵심적인 용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입원가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그 밖의 원가를 말합니다. 금융상품 기준서에서 기술하는 유효 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 리스 기준서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 부채 관련 이자, 외화 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 차익 가운데 이자 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차입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격 자산이란 기업이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을 말합니다. 재고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제조설비자산, 생산용 식물은 경우에 따라 적격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과 단기간에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에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산도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적격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업이 공동주택용 건물을 건설하기 전에 건물 내 일부 단위의 판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 단위도 적절한 고객을 찾게 되면 즉시 판매하기 위해 촉진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수익기준서에 따라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기업은 건설 과정에서 수취채권, 계약자산을 인식하고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가운데 적격자산이 존재할까요? 우선 수취채권은 금융자산에 속하는데 금융자산은 적격자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예에 포함됩니다. 계약자산의 의도한 용도는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을 회수하는 것인데 기업이 그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설 중인 미판매 주택의 경우 기업은 적절한 고객을 찾으면 이를 즉시 판매할 의도가 있고 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자산의 통제가 이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 중인 미판매 주택도 현재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기업의 의도대로 판매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은 모두 적격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란 그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없었다면 기업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를 말합니다.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합니다. 반면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가 아닌 그 밖의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과거에는 적격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자본화하거나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자산을 의도대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데 드는 필수 원가를 모두 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적격자산 취득에 지출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원가도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도록 국제회계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적격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면 자산의 원가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보고 적격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 개정을 통해 자본이 아닌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하는 자산 원가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내부개발 자산과 제3자에게서 매입한 자산 원가의 비교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기준서 1023호와 같이 자본화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2019년 초부터 5년간 100만 원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하였는데 이 차입금의 연 이자율은 10%로 매년 10만 원씩 5년간 차입원가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2019년 초부터 2년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공장 건설에 매년 100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에 대한 2019년도 평균 지출액은 50만 원입니다. 2019년도까지 지출액은 1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추가된 지출액 평균은 50만 원이므로 2020년도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평균 지출액은 150만 원입니다. 만약 차입원가를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2019년 말 공장 건물의 원가는 100만 원으로 인식되고 2019년도의 차입원가 10만 원은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서 1023호에 따라 적격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한다면 2019년 말 공장 건물의 원가는 지출액 100만 원과 해당 연도 지출액 평균 50만 원에 대한 차입원가 5만 원을 더하여 105만 원으로 측정되고 2019년도에 자본화되지 않은 차입원가 5만 원이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차입원가를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2020년 말 공장 건물의 원가는 200만 원으로 인식되고 2020년도의 차입원가 10만 원이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반면 차입원가를 자본화한 경우에는 2020년 말 공장 건물의 원가는 전년도 말 장부금액 105만 원과 해당 연도 지출액 100만 원, 해당 연도 지출액 평균에 대한 차입원가 10만 원을 더하여 215만 원으로 측정되고 2020년도에는 자본화되지 않은 차입원가가 없으므로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되는 이자 비용이 없습니다. 이 비교에서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으면 2년간 매년 10만 원씩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된 반면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면 공장 건물 원가가 15만 원 늘고 자본화되지 않은 차입원가 5만 원만 이자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이 인식되어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동안의 단기 이익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적으로는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 목적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먼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정하여 회계기간에 그 차입금에서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 기초하여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를 산정합니다. 차입금을 미리 조달하면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기 전에도 관련 차입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적격자산을 지출하기 전에 해당 차입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는 회계기간에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해당 특정 차입금을 일시 운용하여 얻은 모든 투자 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를 산정합니다. 자본화 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자본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어떤 적격자산의 차입원가 자본화가 종료되었으나 관련 특정 차입금이 상환되지 않고 기업에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도 일반 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을 산정할 때 포함됩니다. 회계기간에 자본화하는 차입원가는 그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는 없도록 일반 목적 차입금에 대해 자본화하는 차입원가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 목적 차입금의 차입원가 자본화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업이 적격자산 건설을 시작할 때에는 차입금이 없었으나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반 목적 차입금을 차입하여 적격자산 건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일반 목적 차입금의 차입원가 발생 전후에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 목적 차입금 차입 전에 지출한 금액도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하는 적격자산 지출액에 포함될까요? IFRS 해석위원회에서는 차입원가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본화를 시작하지 않지만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하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을 산정할 때 일반 목적 차입금 차입 전에 발생한 지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즉 일반 목적 차입금 차입 전에 발생한 지출도 적격자산 지출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부터 적격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합니다. 자본화 개시일이란 적격자산을 지출하고 차입원가를 발생시키며 적격자산을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 시점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 자본화를 종료합니다. 반면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도 중단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술활동과 관리활동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고 자산을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과정에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된 복합 업무시설과 같이 적격자산의 건설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는 경우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완성된 부분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를 종료합니다. 토지 지출액 차입원가의 자본화 종료 시점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모두 적격자산이라면 토지 지출액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는 언제 종료될까요? IFRS 해석위원회에서는 토지 지출에서 생기는 차입원가의 자본화 종료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의도한 용도를 검토하고 건물 건설이 계속되는 동안 토지를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토지의 의도한 용도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점유하거나 임대나 시세 차익, 매각 중 하나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 건설이 계속되는 동안에 토지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토지 지출에 대한 차입원가의 자본화 종료 시점을 판단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토지와 건물 모두를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토지는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아 차입원가 자본화를 계속합니다. 이상으로 기준서 1023호 차입원가에 대한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